춘천 레고랜드에서 제2경춘국도와 서면을 연결하는 구간이 국가 지원 지방도로 승격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건립이 불투명하던 서면대교 건설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등 쓰레기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일상 속에서 힘을 보태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강원도 차원의 방사능 전문 검사센터 건립을 통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 상생 방안을 살펴보는 미니 대담. 이번 시간에는 강릉 원주대 반선섭 총장을 만나 대학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춘천 도심과 연결되는 섬 중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공사가 한창인데요. 지난 2018년에 섬과 도심을 연결하는 춘천대교가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도심 반대쪽으로 연결되는 서면대교는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해 반쪽짜리 다리로 불렸는데요. 최근 해당 구간이 국가 지원의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대교 건설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역 지하를 통과해 레고랜드 코리아 입구까지 쭉 뻗은 4차선 다리. 지난 2018년 준공된 춘천대교입니다. 850억 원이 투입된 다리지만 반쪽짜리 다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반대편인 서면을 연결하는 서면대교 건립 계획이 첫 삽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1,200억 원이 넘는 국비 확보가 문제였습니다. 5년째 답보 상태였던 서면대교 건립이 최근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방도 403호선 춘천대교부터 서면대교를 지나 서면 신매교차로까지 7km 구간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됐기 때문입니다. 국지도 70호선으로 승격됨으로써 이제 제2경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지도 70호가 연결되는 그 순환 교통망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 제2경춘국도를 통해서 춘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단 거리의 코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토대가 마련돼 춘천시는 사업 타당성 등을 강조하며 추진에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대교와 제2경춘국도가 연결되면 수도권에서 강원 영서북부 지역을 최단 거리로 잇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서면대교 건설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의 반영을 위한 용역이 끝나 시간과 절차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5년 뒤에 있을 제6차 계획이나 2년 뒤 5차 수정계획 반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순환교통망의 핵심 구간인 서면대교가 제2경춘국도 개통 예정인 2029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지 아나운서 혹시 제로웨이스트 운동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 말 그대로 쓰레기 배출량을 제로에 가깝게 하자는 쓰레기 없는 소비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쓰레기가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 운동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데요.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 시민들을 김선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덩굴식물 수세미 열매가 주방에서 쓰는 천연 수세미로 변신했습니다. 꿀벌 밀랍으로 만든 랩은 사용하고 난 뒤 씻으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대나무 칫솔과 야자 병솔 모두 일반 플라스틱 제품보다 쉽게 분해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지구온난화로 환경 파괴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쓰레기 없는 소비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원주에서 면생리대를 만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제품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개개인이 조금씩 변화가 있으면 그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져요. 작게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둘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고 익숙해지면 또 번거로움이 사실은 익숙해져서 습관이 돼버리면 별게 아니거든요.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480만 톤에서 1270만 톤 정도 됩니다. 쓰레기를 가득 실은 5톤 트럭이 1분마다 바다에 플라스틱을 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체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기관, 기업이 함께하는 원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이들은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필수 요소로 환경 보전을 꼽습니다. 작은 관심이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때 생산도 바뀌게 되고 그 절차들이 바뀌게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탄소 중립 시대 준비에 있어서 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구를 위해 조금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참는 사람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작은 노력이 건강한 지구를 지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릉시가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컵 되가져오기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카페에서 이용자들이 반납한 플라스틱 컵을 보관하고 시가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수거한 컵들은 의료회사를 통해 모두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3만 2천여 개의 플라스틱 컵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척시의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강원도 방사능 전문검사센터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확대로 시민들의 먹거리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막을 수 없다면 소비 위축을 막는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도 올해 신입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강릉 원주대는 학과 통폐합과 강원대와의 통합 논의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강릉 원주대 반선섭 총장을 만나봤습니다. 우선 금년 5월 말에 시행되는 교육부 3주기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후에는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입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학과에 대한 정원 조정과 학과 통폐합,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학과 신설 등 대대적인 대학 구조 조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저희 총장 임기 초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평생교육원 교과과정에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으며 최고 경영 정책과정 운영을 통한 성인 학습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지금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친화형 KCC, 즉 키스톤, 코너스톤, 캡스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상생 포럼, 지역 상생 발전 소통 협력 교류회, 자치분권 협의체 운영, 강릉 서부시장 감자적 대회 행사 운영, 해람 20대 연구소 버스킹 공연으로 골목 상권 살리기 운동 등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와 함께 인문도시 사업을 운영한 바 있고 나눔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체, 연구기관과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캠퍼스, 시설, 장비 개방과 더불어 다양하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들을 인정받아 국립대학 육성사업 8년 연속 최우수 A등급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즉 링크플러스 4년 연속 선정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홍보 등 입시활동 위축, 그리고 강릉 캠퍼스의 경우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불리함 등으로 인해 금년도 입학 충원율이 전년도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홍보 등 입시 전략을 치밀하게 세움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입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에 대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강원대와의 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일입니다.
지역 국립대학으로서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중에 한 방법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나 브랜드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강원대학교와의 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과제입니다. 현재 지난 2021년 2월 25일에 강원대와 MOU를 체결하였고 1도1 국립대학을 전제로 하는 특성화와 연합, 통합 방안에 대해 이미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보고서는 늦어도 올 8월 안에는 완성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강원대학교와의 통합 추진은 강릉, 춘천, 원주, 삼척 각 지역의 균형 발전과 캠퍼스별 규모의 경제와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동문들의 이해와 협력,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학 교수로 있을 때에는 연구와 학생 지도 그리고 강의만 하면은 됐지만은 이제는 대학 총장으로서 대학 내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발전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져야지만 대학이 발전이 되고 지역이 발전이 되고 국가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관심의 폭이라든가 그 기여도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요즘 지역 대학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강릉 원주대학교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코로나19로 지역 자영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2,000명이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등 빚을 내 버텨온 만큼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 소급 입법을 통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가 음식점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을 기존 저녁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했습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강화된 2단계를 운영하다 11일 낮 12시부터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중점 관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도 3일 간격으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 25일까지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합니다. 관광두레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숙박과 주민여행, 체험 등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강릉과 평창 등 36개 기초지자체 주민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선정된 사업체는 최장 5년간 최대 1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 LG헬로비전이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팔도밥상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진행된 방송에선 강원 한우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1시간 동안 누적 시청자가 15,000여 명을 기록했고 준비됐던 한우 500인분 모두 판매됐습니다. LG헬로비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특산물 대면 판매가 어려워진 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 채널 콘텐츠를 통해 특산물 홍보와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양구군도 지역 학생들을 위해 통학교통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이미연 미래인재 육성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담당님 반갑습니다. 먼저 양구군이 추진하는 통학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 학교 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양구에 주소를 둔 관내 유초 중고 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3km 이상으로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 등을 이용해서 통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유치원 초등학생은 1일 1,300원, 중학교 고등학생은 2,080원으로 수업 일수를 적용해서 1년에 2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신청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 방법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학생이나 보호자가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는 재학 여부 확인 후 양구군으로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양구군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 후 연 2회 교통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 교통비 지원 외에도 양구군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하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저희 양구군에서는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양구군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과 동면 청소년 문화이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구군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댄스 연습실, 개인 방송실, 플레이존 등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3월 개관한 청소년 에듀센터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면 청소년 문화의식 건립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면 지역에 청소년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스터디 카페, 동아리실, 강의실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구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서 양구 지역의 학생들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구군 이미연 미래인재 육성 담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릉시가 1조 3,500억 원 규모의 제1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계 지원과 백신 예방접종, 방역 등에 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1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28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청년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원주 청년 정부 협동조합이 창립했습니다. 원주 청년 정부 협동조합은 11일 상지대학교 내 소셜캠퍼스 강원 이벤트홀에서 발기인 33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갖고 청년 정부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조합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청년 정책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해법을 연구하고 발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창립 총회에는 상지대와의 사회적 경제 협력 방안 논의차 원주를 방문한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사무라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원주 소방서와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4곳이 손을 잡고 취약계층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설치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가구로 가구당 소화기 1대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2대씩 보급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보급은 지역 기업들이 소방서에 기부한 소화기 460개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920개를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생활지원사들에게 나서 설치하고 각 가정의 사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주 소방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을 위한 복지기관과의 협업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이제는 인생을 80부터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84살 어르신 2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초졸, 한 분은 중졸 시험에 떡하니 붙었다고 하네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 배움의 나이란 벽이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멈춤 없는 도전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